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영입니다. 월드컵 방학에 들어갔던 K리그 클래식 오늘부터 다시 열전에 들어갑니다. 긴 휴식기였던 만큼 앞으로의 일정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이라는 충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한국 축구에 K리그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24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축구와 야구 두 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귀국할 때 정말 공항에서 팬들의 싸늘한 반응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어떤 비판을 받고 또 싸늘한 반응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지더라도 아름답게 지는 경기를 많은 팀들이 보여줬잖아요. 알제리나 미국 같은 선수들은 정말 끝까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팬들의 그런 비판은 당연하지만 형식으로 봤을 때 엿을 던지는 행위는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근저 플래카드도 걸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네. 그 현장을 직접 봤는데 물론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반응들이 일부 팬들의 반응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모든 팬들이 축구 대표팀을 굉장히 비난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좀 돌발적인 행동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의 거취를 놓고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유임이 결정됐어요. 이거 네. 갖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임기가 원래 1월까지입니다. 네. 1월에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사령탑을 원래 잡기로 돼 있었는데 임기가 보장이 됐죠. 하지만 뭐 보장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홍명보 감독의 재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선수 기용이나 전술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좀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런 점도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은 감독이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허재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이라는 것도 직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월드컵은 경험하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본인도 이번 월드컵에 나가면서 정말 값진 경험을 했을 거예요. 다른 팀들이 어떻게 대회를 준비하고 어떤 전술을 쓰고 또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충분히 본인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안컵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대표팀의 모습을 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안 좋은 기억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이번 월드컵을 발판 삼아 홍명보 감독 다시 축구 영웅으로 우뚝 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축구 3세판은 브라질 월드컵의 빅매치 하나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벽 1시입니다. 잠시 후인데요. 준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럽의 라이벌 두 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맞붙게 되는데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경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독일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프랑스의 모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선수들이 좀 감기 증세를 단체 한 7명 정도가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독일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독일이 3번 우승을 했고 프랑스가 1번 우승을 해봤는데 독일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우세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8강전 단판 승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기 3세판에서는 어떤 예측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일단 3세판에서는 독일의 전차 군단이 더 막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전차 군단을, 최영석 기자는 레블레 군단을 각각 응원했고요. 우충원 기자, 프랑스 공격력 힘 빠졌다라면서 독일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미의 자존심을 두고 격돌하는 한판입니다. 삼바 축구 브라질과 또 살사 세리머니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콜롬비아 8강전인데요. 3세판 예상 함께 보시죠.
네, 가장 강력한 프리미엄이죠. 개최국 프리미엄이 이번 8강전에도 유감없이 발휘될 거라면서 최영석, 우충원 기자가 브라질에 지지해 주셨습니다. 또 허재원 기자는 프레드만 살아나면 무서울 게 없다라면서 역시 브라질의 4강행을 점쳐주셨네요. 네, 허재원 기자가 브라질의 공격수죠. 최전방인데 프레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프레드 선수 지금까지 보여준 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프레드 선수가 원래 굉장히 네. 위력적인 공격수인데 이번 대회에서 유효 슈팅이 단 4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수비가 뭐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었던 카메룬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이마르 혼자서 경기를 이끌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기 쉬운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진을 좀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프레드의 부활이 좀 절실한 브라질입니다. 네.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황금 세대를 앞세운 벨기에, 남미와 유럽의 자존심을 겨루고 내일 새벽 4강 길목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기? 네, 두 팀이 지금까지 4경기씩을 치렀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내용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지가 않죠. 4경기 모두 너무 힘들게 치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강팀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중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약점이 메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르헨티나에는 메시 말고도 세계적인 스타들 뭐 많죠. 아구에로나 이과인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디마리아는 16강전 스위스를 상대로 연장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금까지 4경기에서 터뜨린 5골이 모두 다른 선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 명의 선수한테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가 고른 기량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죠. 상대 수비로서는 집중 마크를 어느 쪽에 해야 할지 곤란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에당 아자르는 약간 부진합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긴 한데 딱히 영향가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예 공격수 오리기나 측면의 메르텐스 이런 선수들의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활약에 기대가 쏠립니다. 벨기에는 4강 신화를 썼던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바로 마라도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덜미를 잡힌 기억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로서는 마라도나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메시가 같은 장면을 재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 재현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3세판 의견으로 미리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메시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황금세대 우승 도전은 4년 뒤에 하자며 벨기에에게 위로성 한 줄평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5연승 몫은 메시라면서 아자르를 디스해 주셨네요. 또 우충원 기자는요, 그동안 운이 좋았다라면서 벨기에 팀 전체를 디스해 주셨습니다. 네, 월드컵 특집 방송 때부터 사실 허재원 기자, 벨기에를 우승 후보까지 짚어주셨어요. 그 우승 후보 다크호스라는 네. 얘기였고 그동안 4경기를 봐왔는데 벨기에도 우리나라 대표팀 못지않게 좀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황금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데 이 선수들이 좀 상승세를 많이 타줘야 좀 신바람이 나서 축구를 더 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신바람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르헨티나까지 넘어서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을 주셨다. 네, 축구 기자 모두요. 아르헨티나 승리에 무게를 주면서 한 줄 평을 주셨는데요. 이경계 기자가 생각할 때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한 줄 평은 어떤 건가요? 네, 저도 이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세 기자 모두 좋은 한 줄 평을 써줬는데 벨기에 그동안 운이 좋았다. 이건 너무 좀 벨기에를 무시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5연승은 아자르는 메시의 몫도 맞는 것 같은데 허재원 기자가 아무래도 이 미래지향적인 벨기에를 좀 더 응원하는 멘트를 써줬기 때문에 저는 허재원 기자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심은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튼튼한 방패가 만납니다. 출전국 중 가장 많은 12골을 터뜨린 네덜란드, 또 4경기에서요, 2골만을 내준 코스타리카의 대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덜란드 골 넣은 거 많이 보셨죠? 네. 로번 선수 정말 스피드 대단합니다. 엄청난 공격력을 보이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다이내믹 듀오라고 불리는 판페르시와 로번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10명 전체가 역습에 같이 참여합니다. 이런 전술로 점유율 축구를 앞세웠던 스페인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는데요. 네. 3백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압박과 그리고 빠른 역습, 새로운 축구 스타일을 창조했다는 평가입니다. 경기 도중 선수를 교체하거나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빠르게 경기 흐름에 적응하는 파날 감독의 전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파이나 블린트 이런 자국 리그의 젊은 선수들을 과감히 중용한 것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다만 중원의 핵으로 꼽히는 대용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점이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코스타리카는 강력한 수비로 죽음의 조 D조 예선을 1위로 마쳤습니다.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를 상대로 단 한 골만 내주는 수비력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골키퍼 나바스 선수 철벽 수비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나바스 선수 그리스와의 16강전에서도 승부차기 때 4번째 킥을 막아내면서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초의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최고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 수상자 바로 나바스가 유력하겠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무시할 수 없는 코스타리카인데요. 주장 브라이언 루이스와 최전방 공격수 조엘 캠벨 선수 한 번에 몰아치는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들로 평가가 됩니다. 네덜란드와 코스타리카는 한 번도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상승세가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지난 대회 결승까지 올라가는 등 큰 경기 경험이 많은 네덜란드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네. 로번과 판페르시를 앞세운 공격력의 네덜란드와 나바신이 버티고 있는 최강 수비 코스타리카의 맞대결 3세판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3세판에서는 네덜란드의 창이 더 강한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승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요. 허재원 기자, 코스타리카의 돌풍운을, 최용석 기자는 로번의 광속 스피드를, 우충원 기자, 네덜란드의 개인 기량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상 처음 맞대결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양팀의 싸움이라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브라질 월드컵 8강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두산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상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5월까지만 해도 두 팀이 이제 선두 경쟁을 펼쳤는데요. 네. 이제 뭐 6월을 지나면서 삼성과 두산의 게임 차가 10게임 이상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뭐 독주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 있고, 네. 두산은 뭐 4강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삼성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최영우와 박성민 선수가 그 팀 탓은 이끌어왔는데 여전히 뜨겁고요. 그런데 네. 요즘 이 선수뿐 아니라 이 삼성의 독주를 이끌고 있는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거든요. 바로 이승엽 선수와 나바로 선수입니다. 회춘하고 있는데요. 이승엽 선수가 목요일까지 5경기에서 홈런 3개, 또 타점 7점을 기록했고요. 뭐 공격에서 이렇게 잘할까라는 그런 기대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수비 쪽에 많이 중점을 뒀는데 나바로 선수가 역시 같은 기간에 홈런 4개에 5타점을 올렸습니다. 마운드도 뭐 특별한 걱정이 있을까 싶은데요. 뭐 선발이면 선발, 불펜이면 불펜 모두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마틴 선수가 좀 부진한 게 그나마 걱정인데요. 이번 경기에선 벤다널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9위는 괜찮은데 네. 이 선수가 홈런을 좀 많이 맞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도 한 게임 빼고 모두 피홈런을 기록했고요. 4경기에서 홈런 6개를 맞았습니다. 경기장이 잠실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 수도 있는데요. 벤다널크로서는 준비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은 한마디로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없다 이런 말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2위였던 순위가 지금 5위까지 떨어졌고 6위 기아에게도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요. 뭐 SK나 LG 입장에서 두산은 지금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투타가 모두 무너진 상황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발진이거든요. 지난 27일에 유희관 선수가 팀 통산 한 달 만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뭐 선발 승리 투수도 아니고 네. 퀄리티 스타트를 한 달 만에 기록했다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고요. 그다음 7월 1일에 노경우 선수도 퀄리티 스타트를 오랜만에 기록하면서 승리를 기록했는데 목요일까지 두산의 그 최근 10경기 기록이 2승 8패인데 네. 그 2승이 바로 유희관 선수와 노경우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선발의 중요성 그만큼 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워낙 뭐 빵빵 터졌던 타선이라 이 최근의 부진이 더 커 보이기도 한 면도 있지만 두산은
어찌됐건 선발이 좀 안정을 찾아야 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점 좀 분명해 보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선 볼스테드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아무리 뭐 두산 팬이라고 해도 두산의 승리를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삼성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쳐주셨는데요. 나머지 2명의 기자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매년 여름 페이스가 좋은 삼성을 모두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름 제철 구단이라는 한 줄 평으로 안승호 기자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이경재 기자, 여름 진짜 사나이는 이승엽과 나바로라는 특급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더위에 지친 곰이라면서 두산 승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여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상승세가 돋보이는 팀이죠. 기아와 넥센의 대결입니다. 넥센은 멀리 보이던 NC를 따라잡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 먼저 뭐 넥센 얘기를 하자면 연병 감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뭐 승부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팬들이 했을 텐데 사실 넥센이 5월에 선발진이 붕괴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산의 6월과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워낙 뭐 방망이가 강한 팀이라서 이 방망이만으로 4강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 포스트 시즌은 좀 힘들 거라고 좀 예상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이트를 방출하고 소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손승락 선수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아예 뭐 2군으로 내려보내는 초강수를 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사가 6월에만 3승을 거두면서 선발진에 어떤 안정을 가져왔고요. 손승락도 2군에서 돌아와서 예전의 9위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선 소사가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넥센 타자들이 이 기아전의 홈런을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홈런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병호와 강정호가 5개씩을 날렸으니까 네. 확률적으로 보면 두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이 기아전에 홈런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기아 마운드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아도 시즌 초반의 기아는 아닙니다. 네. 양현종과 홀튼 이외에 내보낼 만한 선발 투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임준섭 선수라든가 김병현이 가세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속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또 기록하고도 있는데요. 김진우까지 정말 그 예전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후반기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타력도 요즘은 괜찮죠. 뭐 예전에는 이 나지완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는데 최근에는 안치홍이라든가 이범호 등이 돌아가면서 결승타를 쳐주고 있고요. 또 여기 이 선수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부상에서 돌아온 김주찬 선수가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6월에 안타를 치지 못한 경기가 3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기록을 찾아보면 뭐 신기록일 것 같은데 목요일 경기까지 8경기 연속 꼬박꼬박 안타 2개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팀 타율도 어느새 2할 9푼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투타에서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장타력에서 조금 앞선 넥센의 승리를 전망하겠습니다. 네, 상승세의 두 팀 중 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넥센과 기아의 경기 3세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헐리우드에는 어벤져스가, 목동에는 넥벤져스가 버티고 있죠. 넥센이 지구 대신 목동구장을 승리로 지킬 거라는 3명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넥센이 오늘 장착할 무기로는요, 비좁은 홈구장, 살아난 넥센, 홈런 공장 등인데요. 넥벤져스의 무기 성능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내리막길에 들어선 SK 비장한 마음으로요, 롯데 사직구장으로 돌격합니다. 또 최근 연승으로 상승세를 탄 LG, 버거운 상대 NC를 만날 예정인데요. 네 팀의 경기 3세판으로 미리 함께 보시죠. 네, SK의 요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한 줄 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날지 못하는 비룡, 부상과 부진의 SK, 지원 부대는 장맛빛군, SK 투수진의 등계, 내림세를 걷고 있는 비룡 SK가 언제 날개를 활짝 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은 LG와 NC의 경기 예측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3명의 기자가 모두 의견 일치를 봤는데요. 이번에 지지한 팀은 NC입니다. 이경재 기자는 선발 마운드가 더 높다며, 안승호 기자는 뛰는 LG 위에 나는 NC라며 더 높이 나는 NC의 실력을 칭찬했고요. 이원만 기자는 파이팅의 요즘 버전인 NC 파이어라는 말로 NC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 축구 전문 기자시면요. 오늘 야구 3세판 예측 중에 가장 어떤 기자 예측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기아와 넥센 경기를 예상했을 때 가장 승부를 결정할 변수로 보이는 게 역시 홈런이죠. 더구나 목동구장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홈런을 기아 마운드가 막을 수 있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 역시 이경재 기자가 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웅들에겐 비좁은 홈구장 이렇게 멋진 문구와 함께 예상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안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사신 방송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구 3세판 한 줄평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브라질과 칠레의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브라질의 승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후반 경기에는 무승부를 거둬 결과적으로 예측은 틀렸습니다. 막강 화력을 앞세운 네덜란드가 멕시코를 꺾었고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는 전후반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해 연장전 끝에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번엔 야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늦장마로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요. 야구 3세판은 장마전선이 가득합니다. 삼성, SK, 롯데, 넥센이 승수를 가져가면서 기자들의 예측 심통력은 온통 먹구름 투성입니다. 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측 결과입니다. 코스타리카 대 그리스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코스타리카가 이겨 예측이 빗나갔네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싸움에서도 90분 동안의 경기 무승부로 끝이 나고요. 연장전에서 1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겨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번 주 해외 사이트 예측 함께 보시죠. 네덜란드 대 코스타리카의 8강전 예상입니다. 코스타리카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와의 경기는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네덜란드는 속도와 힘, 정교함을 겸비한 재능 있는 공격수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로번과 판페르시가 모두 뛸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주장 브라이언 루이스에게 많이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번이 골을 넣고 두 팀 모두 골을 넣겠지만 승리는 네덜란드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 벨기에의 8강전 예상입니다. 루카쿠는 아르헨티나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비는 역습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면이 있다. 아귀에로가 없는 아르헨티나는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메시는 브라질에서 이미 4골을 기록했고 또 다른 득점을 노리고 있다. 90분 동안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고 연장전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이죠. 양키즈에 18살의 고등학생 박효준 선수가 입단했습니다. 3, 4년 후 양키즈 주전 유격수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박효준 선수 어떤 선수예요?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선수인데 고등학교 선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내야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공격과 수비, 주루까지 모든 능력을 좀 겸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평균 타율이 3할 5푼 9리, 홈런도 5개를 쳤고 또 타점도 많이 올렸고요. 도루도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박효준 선수가 미국에서 이제 전지훈련했을 때 그 미국 스카우터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번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입단 계약식을 하기 전에도 미국 그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서도 박효준 선수가 이번에 그 해외 유망주 순위를 13위 정도 올리면서 뉴욕 양키즈 입단 유력한 선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양키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일단 마이너리그로 가게 되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메이저리그에 서는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효준 선수의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 응원하면서요. 스포츠 24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준 두 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